단 지파의 역사적 여정과 문화적 유산. 단 지파는 가나안 서쪽 해안가에 배정받은 땅에서 초기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이 사람들의 압박으로 인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결국 라이스를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며 현재 텔단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탄생과 그의 죽음은 단 지파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죽음 이후 단 지파는 동북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단 지파는 알타이 산맥을 거쳐 한반도에 도착하여 고조선을 건국하고 단군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군 조선과 관련된 유물들, 특히 히브리어 와단과 같은 유물을 통해 단 지파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했다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가나안 최북단의 단 지파는 라이스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거주했습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로 처음에는 가나안 서쪽 해안가의 땅을 배정받았으나 본래 배정받은 땅이 협소하고 적대적인 암모니 사람들의 의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여 라이스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또한 단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한 뒤 여호수아에 의해 각 지파에게 가나안의 영토를 배정받았습니다. 단 지파가 점령하기 이전의 라이스 도시의 이름은 성경의 여호수아기, 판관기 이사야서의 라이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단 지파가 점령한 후에는 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 골란고원에 위치한 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지파는 라이스를 점령한 후 그곳에 단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세웠습니다. 라이스는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단 지파의 영토 중 하나였습니다. 단 지파는 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곳에 거주했으며 후에 그 지역은 단의 영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이스는 이스라엘 북부의 도시로 단 지파의 소속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이 도시를 점령한 후 거기에 정착했고 그 지역은 단의 영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텔단이라는 고고학적 유적지로 남아있어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텔단은 고대 도시의 유적과 성벽 신전 등이 발견되어 그 당시의 생활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단 지파의 존재와 라이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적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텔단은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연구에 귀중한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텔단에서는 고대 도시의 유적뿐만 아니라 성벽, 신전 등도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당시의 생활과 역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텔단을 통해 단 지파의 역사와 라이스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적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보면 삼손의 탄생 연도를 기원전 1100년대 후반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사기에 언급된 40년이라는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40년이라는 구절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삼손의 탄생 연도는 보통 기원전 1100년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사사기 13장 1절에서 40년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40년이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4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르면 삼손의 탄생 연도는 기원전 1100년대 후반에서 기원전 초반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40년이라는 표현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길게 이어졌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삼손의 탄생 연도는 기원전 1100년대 후반이 아니라 기원전 100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 하나입니다. 단지파는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삼손 장수를 잃었습니다. 삼손의 죽음으로 단지파는 지도자를 잃고 블레셋의 압제에 못 이겨 동북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단지파는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삼손 장수를 잃었습니다. 삼손이 죽은 후 단지파는 지도자가 없었고 블레셋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 동북쪽으로 떠났습니다. 블레셋이는 가나안 해안가에 거주하던 7부족 중 하나이며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크레타 섬 등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과 인접한 블레셋 5개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블레셋시는 통일된 국가가 아닌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갓 등 5개 도시의 연맹체를 형성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가나안 북쪽 레바논 소라에 정착했으나 블레셋 5개 도시 연맹과의 100년 전쟁에서 패배하며 삼손 장군을 잃게 됩니다. 삼손의 죽음으로 지도자를 잃고 블레셋의 압제에 굴복한 단 지파는 약 3200년 전 기원전 1055년경 소라와 레센 지역을 떠나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며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삼손 시대와 일치합니다. 단군 조선 히브리어 와당에 새겨진 고대 히브리어 문자의 연대는 기원전 6세기에서 8세기로 현대 문자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도착했다는 뜻을 가진 유물번호 정례 211번 986번은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하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함으로써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물번호 정례 124번 9226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5잎이 달린 꽃오여파 모양의 와당입니다. 오여파는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라, 성도들이 모여 하나가 되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여파는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라와 성도들이 모여 하나가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당에는 오여파라는 글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오여파는 숫자 5를 의미하며 숫자 5는 구세주나 구원을 상징합니다. 또한 숫자 5는 영원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구세주가 출현할 민족은 단 지파이며 단은 야곱의 5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오여파는 단 지파에서 나올 구세주를 가리킵니다. 한편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는 꽃잎이 5장이고 추술이 5개, 꽃받침이 5장이 있으며 영원히 피는 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숫자 5는 영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여파는 구세주가 가져올 영생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신의 뜻에 순종하고 성도들과 화합하며 하늘의 나라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 글씨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유물번호 본 8646 9215번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인 고조선의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는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외교와 전쟁, 문화와 종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한국의 국보 제152호로 지정되었으며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 하나입니다. 약 3200년 전 기원전 1055년경 단지파는 가나안 소라 땅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삼손 장수의 죽음으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이에 소라와 레센 지역을 떠나 동북방으로 이동하여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 이란, 그리고 카스피해를 건너 알타이 산맥에서 100년간 정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지파의 1세대들은 대부분이 사망하였고 단지파는 알타이어와 히브리어를 섞어 사용했습니다. 단지파의 2세들은 동서 문화의 교차로 인해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리고 알타이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숨기시려고 히브리말을 잊어버리게 하였던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 도착해서까지 히브리 언어를 사용한다면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장 전술을 쓰기 위하여 알타이 산맥 부근에서 언어 교체가 될 때까지 100년간 정착하게 하셨던 것이다. 약 200년간의 여러 국가와 지역을 이동한 동안 단지파는 알타이 산맥을 건너 몽골 만주 일부는 시베리아로 이동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 지방에 도착하였습니다. 단지파는 기원전 11세기경 또는 기원전 10세기경에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시조가 되었다. 동양사에서 우리 한민족을 알타이어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타이계 언어를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성서에 기록된 단족은 전투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들의 풍습을 고수하는 습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고대 한국인의 특성과도 유사합니다. 또한 단군조선 히브리어 와당은 단족이 한반도에 정착한 후에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족이 팔레스타인에서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대 히브리어 와당기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족이 팔레스타인에서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군조선의 역사 환단고기와 규원사화를 통해 전해지는 단군조선의 역사와 그 기록의 차이점을 탐구합니다.
단 지파의 이동 단 지파가 팔레스타인에서 한반도로 이동한 경로와 그 역사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와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고대 히브리어 문장과 그것이 한반도 정착과 고조선 건국에 미친 영향을 조명합니다. 스키타이족과 동이 민족 스키타이족의 역사와 그들이 동이 민족 특히 한반도의 양궁 실력에 미친 영향을 탐구합니다. 단군조선의 역사를 2000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한단고기의 문헌들과는 달리 규원사화는 조선시대 중기의 학자 이함이 저술한 책으로 단군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문헌은 부계가 1675년에 완성하였으며 단군조선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단군이 나라를 세워 천여 년 동안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반면에 규원사화에 따르면 단군조선의 역사는 약 1200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숙종 1년 1675년 부계가 저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고대 히브리어는 고대 이스라엘 및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성경의 원문 언어이기도 합니다. BC 8세기 후반에서 BC 6세기경에 이어진 이 시기에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 문장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및 유대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규원사화의 역사적 신빙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원사화는 단군조선의 건국과 단족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블레셋 5개 도시 연맹과의 100년 전쟁에서 패배하며 삼손 장군을 잃게 됩니다. 삼손의 죽음으로 지도자를 잃고 블레셋의 압제에 굴복한 단 지파는 약 3200년 전, 기원전 1055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원사화를 기준으로 한다면 단족의 한반도 이동 시기는 기원전 1.055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규원사화의 기록에 따르면 단족은 팔레스타인에서 한반도로 이동하기 전에 중국 만주 등을 거쳐서 한반도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